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기도연합운동 원크라이가 새해 첫날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할애식을 열고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새해를 맞아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100일 금식 릴레이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는 다주택자가 내는 부동산 세금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최대 3%대였던 세율이 6%대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1월부터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해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기존 2, 3학년에게 적용됐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고교생 학부모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가구소득 등 공적 자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취업과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도 달라집니다. 왕래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전소득이 연간 1억 원이나 재산 9억 원 이상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1.5% 인상되고 병사들의 봉급은 2020년 대비 12.5% 오른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받게 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기도 연합운동 원크라이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일어나기 원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제5회 원크라이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종식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기도회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모두 14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설교를 전한 목회자들은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이 코로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안으로는 내 안의 죄를 보고 세상을 향해서는 탄식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날 찬양과 특송, 메시지, 기도회는 12시간 동안 계속됐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한 성도들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원크라이 실행위원장 황덕영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며
원크라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원크라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면서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어떤 자리든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해를 맞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1년 새해를 맞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정호 통합총회장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목회자와 성도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 교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말씀하신 우리 교단의 주제인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 총회장은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통합총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음 세대 영적 성장 부흥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한국교회의 회복, 국가 번영과 평화 통일,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새해는 교단 간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하나 되어 진짜 우리 한국교회를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갈 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며 신년 할애식엔 진경총회장 김동엽 목사도 참석해 덕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교단, 어떤 한 교회, 어떤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10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도회는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낙후된 의료 환경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GMS 선교본부와 14개 지역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의 건강과 현지 복음화 등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GMS 측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며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학원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동시간대 학생 수가 9명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의 경우 이용자 수를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면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 중입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대로 떨어져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7만 5천 명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3년 만에 30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시세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3%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권 14개 구의 상승률이 25.2%로 강남권 11개 구의 상승률 17.4%보다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 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전국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선을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절기 한파와 현장 피로도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로 단축됩니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5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등 수도권에 총 153개소, 그 외 지역에는 총 3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장정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마쳤습니다. 인도는 세계 백신 생산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제약 공급 국가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국 제약사이자 세계 최대 백신 회사인 세룸 인스티튜트가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인도 공장을 통해 생산까지 맡았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외 체류 뉴질랜드인들의 귀국 절차에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을 정부 격리 검역 시설에 우선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오는 3월 19일 이후에나 자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선 현재 32군데의 정부 격리 검역 시설에 5,800여 명이 수용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본에서 연초에 마라톤 대회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하코네 에키대는 도쿄와 하코네 사이의 왕복 10개 구간을 이틀에 걸쳐 달리는 것으로 지역대학교 21곳의 학생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릴레이 마라톤 경주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길거리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길거리에는 수많은 응원객이 몰렸고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상태로 응원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서 앞으로 영국인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오갈 때 몇 가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육류와 우유, 유제품 등을 들여올 수 없게 됐습니다. 술과 담배의 반입량도 제한됩니다. 또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떠날 경우 기차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700명이 넘는 세관원을 고용했지만 세관 검사가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아 승객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산림 화재 발생 빈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산림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는 22만 2,800여 건입니다.
2019년에 19만 7,600여 건보다 12.7% 늘어난 수치로 2011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는 2019년 8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3천여 건으로 15.7%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열대늪집 한타나우의 화재는 지난해 2만 2천여 건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1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비대면 시무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시무예배 현장에는 이철 감독회장과 임원 등 최소 인원만 모인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설교에 나선 이철 감독회장은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며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새로워지는 은혜의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총회 임원, 직원들이 새해를 뜻깊게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수혈이 필요한 중환자들을 위해 헌혈 시무식을 기획한 겁니다. 기성총회는 이번 헌혈 시무식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까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중앙교회, 성락교회, 신촌교회 등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CM사역연합이 한센인들을 위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넥트 미니스트리, 즉 CM사역연합은 교단과 교파,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10명의 목회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임시단체입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의료봉사회를 통해 한센인들을 위한 마스크 23만 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후원금은 필터 마스크 20만 장과 천 마스크 3만 장을 전 세계 한센인들에게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서울시의 국내 최초로 장기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생명나눔 공원이 조성됩니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이 통과된 데 따른 겁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유가족들은 기념공원 조성은 뇌사 장기기증인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명나눔의 가치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나은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 양의 소식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몇 번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요.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